네, 안녕하세요.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제대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또 오늘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이신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는 약 23년 정도가 되셨고요. 계속 소화도 잘 안 되고 점점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발의 통증도 상당히 심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물류창고. 이 지역에서 대규모 실유통 판매업을 하고 있는 올해 나이 64살의 김동규 씨. 별도의 장갑 공장까지 운영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개인 사업가. 그렇기에 오랜 동안 앓아온 당뇨병은 그에게 있어 더욱 큰 짐이 되었다는데. 당뇨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는 일을 하다가 갈증이 나고 목이 타고 물을 많이 먹고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가가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300이 넘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데 그래 지금 식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치료하시면서 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병원 약이 독했는지 그걸 먹고 나니까 저혈당이 오고 어지럽고 손발이 떨려서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하시면서 합병증 같은 것도 오셨나요? 예, 발이 아파서 걸으면 마치 자갈밭을 걷는 끝에서 등산이나 모든 게 아주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당뇨 진단 후 약 10년 전부터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해오던 김동규 씨가 치료법을 바꾼 것은 작년 9월의 일. 새롭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데. 펌프 착용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라든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좋은 점 많았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제가 간 질환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를 달고부터는 간 수치가 아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좀 아팠는데 배 아픈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이 좀 좋아졌다 하네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되었다는 하루 3번의 식사 시간. 자유롭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건 물론 많이 여유였던 체중도 회복됐다.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나타난 변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전에는 가리는 게 또 많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거나 먹고 영양가 있는 것도 먹으니까 좋습니다. 장어를 좋아했는데요. 그때는 혈당이 많이 올라서 그걸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그리낌 없이 갖고 먹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초기에 비해 주입되는 인슐린 양 역시 감소. 혈당 수치도 안정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처음 펌프 다셨을 때랑 지금 주입량이 많이 틀린가요? 지금 많이 줄었죠. 예. 어느 정도 넣으세요? 처음에 그거는 20 이상 넘었는데요. 지금 16, 8 이렇습니다. 지금 넣는 수가 18, 16, 15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혈당치는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혈당치는 지금 보통 아침에 보면 한 110 얼마 100, 105 이렇게 나옵니다. 예. 좀 운동을 했다든지 하면 그러면 60, 7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에게 건강관리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다. 의무감으로 했던 매일의 운동 역시 이제는 즐거운 하루 일과 중 하나. 만족감이 큰 만큼 주변의 다른 당뇨 환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도 크다는데.
저 주위에는 아는 분들이 당뇨를 걸리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은 자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고생하시지 마시고 충주에 가시면 당뇨센터에 최수봉 박사님이 성실껏 인공치장을 달아주실 겁니다. 건강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한눈에 보기에 또 혈색도 좋아 보이시고 좀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분이라고는 좀 믿기 힘들 정도로 또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발바닥 부의 통증이 참 심했다고 하셨어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뇨병 때 이렇게 우리 몸이 나빠지는데 그 신경이 망가지니까 신경이 망가진다는 게 통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대부분 다리 통증이 많아지죠. 다리 신경이 제일 기니까 네. 머리부터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이 있는 질환이죠. 증상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당뇨병이 계속 진행이 됐다면 발의 통증도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심해지죠. 네, 더 심해지고 이 통증이 심해지다 나중에 통증이 아주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게 살아있을 적에 망가지는 과정에서는 아픔을 느끼지만은 다 망가지면은 뇌랑 연결이 끊기잖아요. 그 하나도 안 아파지죠. 그래서 당뇨병의 이제 커다란 합병 중에 하나가 이 다리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를 자르게 되는 경우, 절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이 망가지고 이분처럼 심해지면은 감각이 없어지니까 자기 다리 아니잖아요. 혈당 높으니까 균도 잘 살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안 되니까 잘 대처도 못 하고. 그래서 한 번 자르고 또 자르고 계속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족부 절단할 수 비율이 당뇨병 환자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치료하면은 늦게 크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지금 사진 보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절단까지 해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은요, 지난해 9월 정도부터 또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로는 발바닥이 아프거나 또 시린 듯한 통증이 없어지셨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이런 족부 질환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좀 연구된 결과가 있을까요? 네, 당뇨 환자들이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게 이제 신장도 나빠 혈액 투석하거나 눈 나빠져서 장님이 되거나 그다음에 다리를 자르게 돼서 장애자가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 걱정이 많고 우리도 치료를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 혈당이 높아지면 점점 나빠지죠. 근데 이 환자는 인슐린펌프 달고 나서 이 신경이 나빠져서 오는 통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번에 이제 상처가 안 났지만 좀 지나면 낫겠지만요. 그래서 좋아졌는데 실제로 이 다리 절단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당뇨병 학회지에 나와 있는 건데. 보면은, 우리가 연구한 겁니다. 보면은, 인슐린펌프 치료 전에는 300이었어요. 360 이렇게 됐죠. 식전 식후 잠자기 전. 인슐린펌프 나고서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이 정도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저 환자처럼 신경이 망가지고 아프고 그러겠죠. 더 심해지면 완전 망가지고. 그래서 치료 결과를 보면은 이쪽, 우리가 치료한 데인데 보면요. 여기는 모두 다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서 혈당치가 300 이상 됐던 것이 정상화됐죠. 그렇게 치료했고. 이쪽은 다른 병원들입니다. 대학병원들인데, 이쪽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안 한 그룹이거든요. 치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300이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당뇨병 환자가 오래되면은 이제 합병증 오는데, 온 다음에 얘기죠. 그래서 다리에 골마가지고, 이제 자르게 되거나 안 자르게 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골문 다음에 왔을 적에 건국대 병원에 와서 이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완치율이 다리 안 자르는 일이 거의 80% 정도 되죠. 그런데 이쪽은 다른 대학병원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안 하고 옛날 같이 인슐린 한 번이나 두 번 맞거나 이런 치료방법 하거든요. 그러면 35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망가져가지고선 결국은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한 65%, 약 60% 정도. 다리 절단 수술을 이쪽도 좀 다리 절단했다고 그러지만 이쪽은 이거는 이 큰 다리 그러니까 이 중증되는 다리가 아니라 발가락만 조금 자른 거예요, 한두 개. 그러니까 사실은 다리는 그대로 건조한 거죠. 한 명도 다리를 자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치료 방법에 따라서 환자가 장애자가 되느냐, 장애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만이 되고 당뇨한테 혈당 조절의 중요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 결과만 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다른 당뇨 합병증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이제 합병증에서 심한 것이 망막증이거든요. 이게 눈에 시력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것은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이에요. 기존 치료 방법에는 빨간 게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10년 되면은 60%가 눈에 망막증이 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인슐린 펌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혈당 정상화되니까 약 10%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따라서 한쪽은 눈이 멀 수 있고 한쪽 눈이 안 멀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 환자들 보면은 망막증이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인슐린 펌프 달면은 망막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당뇨병 환자들 생각은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 당뇨병은 무슨 벌 받은 것처럼 꼭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당뇨병에 합병증 오는 것은 치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합병증이 오는 것이지. 좀 여기도 치료 방법을 바꾸니까 합병증이 훨씬 적게 오잖아요. 꼭 오는 건 아닙니다. 인슐린 펌프 달면은 합병증에 다리도 안 자르게 되고 눈도 안 나빠지게 되고 여기서 얘기 없지만 신장, 콩팥도 훨씬 안 망가지죠. 그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거. 인슐린 펌프 달면 옛날 치료돼서 다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는다면 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지금 말했는데 당뇨병의 환자들을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이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뇨병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눈도 멀고 신장도 나빠지고 다리도 자르는 무서운 병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건 치료 방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치료 방법을 인슐린 펌프 치료와 같은 좋은 방법을 하면은 합병증을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환자도 굉장히 힘들다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헬스 좋아져. 그렇죠. 네.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합병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례자분께서 힘드셨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더 많이 잘 드시는데도 소화가 잘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뇨병이라는 게 온몸을 그러니까 잘못 치료하면은 당뇨병 온몸이 망가뜨리는데 그 망가뜨리는 것 중에서 지금 그렇죠. 눈이나 콩팥이나 다리의 신경,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신경이 망가지니까 위 움직이는 신경도 망가져요. 그래서 먹고 나서 위가 움직이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혈당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잘 먹으면 혈당 정상화되면은 이 신경이 다 나니까 아까 다리도 좋아졌잖아요. 눈도 좋아졌죠. 신경도 좋아진 거죠. 그렇죠? 위 움직이는 신경도 좋아져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한 거 위장 운동에 잘못된 것도 정상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병인 간 질환 역시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간을 좋게 하는 데는 간의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간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간이 나빠지기 쉬워요.
간세포에 그 에너지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인슐린은 동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되면은 간이 굉장히 나빠졌던 환자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간이 많이 나쁜 환자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GOT, GPT도 좋아지고 알부민도 좋아지고 그래서 간 치료하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결과를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는 당뇨 치료한다 그러면서 간이 나쁘다 그러면은 사실은 작게 먹으면 간이 많이 나빠지거든요. 당뇨 작게 먹으니까 간이 많이 나빠졌어요. 거기다 먹는 약까지 먹으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간이 좋아지려면 영양소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당뇨병이 혈당 올라가는데 또 작게 먹이니까 간이 영양분이 잘 들어가야 회복하는데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맨날 그래가지고 나빠졌을 거예요. 근데 인슐린펌프 달면은 잘 먹고 영양소를 좋게 만들면서 혈당이 정상화되면서 간세포도 에너지 벌어서 좋아지니까 간도 좋아지죠.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네.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인슐린 펌프 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또 만나봤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혼자 치료센터에 입원해 계시기도 하지만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뇨병이면 부인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보호자들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당뇨센터에는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보호자, 가족도 당뇨병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 교육하지 않고 당뇨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그러니까 케어하고 있는, 환자를 또, 보호자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좋죠. 예.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교육 자체가 좀 힘들거나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또 2주간 입원하면서,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잘 이해시키고, 또 한 가지는 원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니까, 2주 동안 훈련시켜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실습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실습 잘하고 나가니까 집에 가서는 그 연속이니까 잘 알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가 당뇨병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환자 자신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환자 자신이 자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치료할 만한 주치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당뇨병 많은 거는.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당뇨 치료하는 센터는 인슐린펌프 센터는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같아요. 환자한테 정확한 지식을 주고 훈련시키는 훈련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기능이 더 많아요. 네.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또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당뇨병이나 또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질문 지금부터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 체크를 하던데요. 꼭 그렇게 매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포당 높다는 것은 먹은 걸 음식을 우리 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죠. 혈당 높다는 자체보다도.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 혈당을 떨어뜨려 동화적으로 잘하면은 피 속에 떨어져서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떨어지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인슐린 양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7번 혈당 검사해가지고 그 패턴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번씩 하루 7번씩 측정한 걸 보고 우리 전문 간호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양을 결정해주고 우리 의사들이 결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 혈당 검사해야 돼요. 그 혈당치는 굉장히 변화가 심한 거예요. 5분 있다 돼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측정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예. 네,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요? 당뇨병이 평생 가는 병이라고 하던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당뇨병이 완치되기도 하나요? 많이 완치되죠. 그러니까 완치 안 되는 것은 완치 안 되려고 하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완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당뇨병 완치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초기 때 췌장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먹는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인슐린 치료한 경우는 거의 100% 났어요. 낫다는 얘기가 뭐냐면 췌장 기능 회복해가지고 그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 회복시키니까 그 기계도 떼고 보통 식사하면서 계속 잘 지내죠. 그럼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른 그 교수들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안 낫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구식 얘기예요. 그건 이제 벌써 옛날에 먹는 약 먹고 식이요법 작게 소식하고 운동시키고 할 적에 그런 의사들은 안 낫게 하지만은 인슐린펌프처럼 그는 낫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도 잘 모르는 환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지만 하는데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이에요. 근데 초기 때, 그러니까 먹는 약 먹을 췌장이 망가지니까 망가지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많이 낫고 늦게라도 완치가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네. 끝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한 대로 네. 우리가 실제로 오늘도 환자를 많이 새로운 환자도 많이 봤는데 정말 상당히 불쌍해 보입니다. 그냥 자기는 눈이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고 다리도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얘기 듣거나 이런 방송 듣거나 또 실제로 교육 간호사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식치료하는 의사들 있거든요. 구식치료하는 의사들 말 들으면 절대로 안 좋아지고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기 간담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기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기 되기 전에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말 듣고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선 내 눈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머니도 그렇고 환자, 딸도 갈팡질팡 볼 적에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저러고 있을까요? 증거도 확실한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당뇨병이 뭔지 잘 알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알아가지고 좋은 치료를 빨리 선택하는 것이 하루빨리 선택하는 것이 합병 예방하고 건강해지는 길이죠. 네. 네, 오늘도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완치되진 않았지만 완치될 거란 희망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신 그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른 당뇨 환자분들도 좀 이분을 통해서 좀 기운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